일단 오늘 경기 간단하게 요약하면 양 팀은 양 팀의 색깔대로 플레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르셀로나는 창으로 계속 찌르기, 그리고 인테르는 방패로 막다가 방패 모서리로 찍어내리기, 약간 이런 양상으로 게임이 진행됐고, 제가 일단 놀랐던 거는 인테르가 되게 역습이나 한 번 올라가는 공격에서 효율값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빅찬스도 아닌데 그걸 자꾸 골로 만드니까 이 인테르의 어떻게 보면 방패 축구가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정신없는데 인테르가 한 번에 전환시켜가지고 둠프리스가 크로스, 그리고 티람이 득점했는데 티람 득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골대 쪽을 보고 있다가 그 뒤쪽으로 뛰어가서 그걸 뒷발로 돌려놨는데 힘이 전달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골로 이어졌다는 거. 아, 정말 클래스 높은 골이었고요. 그리고 코너킥에서 득점 만드는 것도 대단했죠. 오늘 3골 중에 2골을 코너킥으로 넣었는데, 저번에 인테르가 바이에른 뮌헨이랑 할 때도 이렇게 효율성 좋게 득점을 했잖아요. 아니, 세트피스에서 2골 넣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테르가 이 확실히 선수비 후역습에 도가 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퍼져서 공을 돌렸을 때는 야말이 이렇게 공 잡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한 명이 막지 않죠. 이렇게 2명이 막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수비가 효율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테르가 5-3-2 체제로 수비를 하는데 이 중앙 미드필더가 되게 힘들 것 같아. 양쪽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 여기서 공 넘어왔을 때 미키탈리안이 가운데 채우다가 이쪽까지 오고, 또 다시 이렇게 공이 넘어가면 또 티람 같은 선수가 이렇게 가운데 있다 내려오고, 또 여기로 가면 또 티람이 가운데 채우고 미키타리안이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티람과 미키타리안, 라우타로와 바렐라, 이 선수들의 4명의 체력이 계속해서 이 바깥쪽에서 고갈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4명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셔틀런 하다가 한 번만 못 따라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야말이 더 쉽게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르가 이런 것들을 잘 해줬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는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수비가 됐던 거겠죠. 그리고 또 인테르가 그 바르셀로나만큼 일정이 빡셌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잘 버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르셀로나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르셀로나가 여기에 높이 있는 자원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공간으로 가서 컷백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까지 진입하는 게 쉽지 않죠. 인테르가 마음 먹고 내려버리면 정말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구조가 초반에는 형성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높이가 인테르가 다 높다 보니까 특히나 이 센터백 3명들은 높이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단순 크로스 플레이로 뚫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초반에는 바르셀로나가 이런 거에 좀 고전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기가 전반전에는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인테르도 역시 조금 맞불을 놓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선수들, 앞에 있는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좀 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축됐던 체력을 65분 이후에 좀 꺼내 쓰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서 양 팀이 약간 맞불 싸움 구조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하고 맞불 싸움이 되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인테르가 스타팅 라인업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맞불 싸움이 됐다라는 게 또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역습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또 그걸 인테르가 수비로 잘 견뎌내고, 둠프리스, 디마르코, 아우구스투 이런 사이드백들을 활용해서 또 공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날카로웠다. 그리고 라민 야말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와, 오늘은 그냥 박수만 나오는 플레이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요? 약간 인간 전술이 되고 있어. 진짜 0에서 1을 만드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에서 뚫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이렇게 서로 수준이 비슷한 팀끼리 게임을 할 때는 이 한 팀이 템백을 해버리면 뚫기 정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이거를 꾸역꾸역 어떻게든 뚫어냈잖아요. 이 뚫어낸 거의 1등 공신은 역시나 라민 야말이다. 라민 야말이 그냥 선수들을 자신한테 2명씩, 3명씩 끌어당기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거 자체가 전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야말이 드리블 성공도 되게 높다 보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개인 능력으로 순수 이 하프 스페이스 깊숙한 곳까지 뚫다 보니까 야말 쪽에서 오른발 컷백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야말이 득점 과정에서 관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 야말의 첫 번째 솔로골은 이게 2대 0이었잖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인테르가 쭉 유지할 수 있었던 거를 야말이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머리 집어 넣어서 이거는 분위기를 다시 멱살 잡고 끌고 온 그런 솔로 득점이 됐고요. 이 야말이 예술이었던 게 미키타리안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랬는데 그 미키타리안이 공 잡고 있을 때 야말이 아예 1대1로 미키타리안을 압도했잖아. 근데 거기서 야말이 뭐 큰 동작을 했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상체로 쓱쓱 하니까 벗겨졌고 저는 여기서 야말의 선택이 되게 좋았다고 느껴졌던 게 보통 왼발잡이 선수들은 공을 잡고 왼발 쪽으로 치면서 안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야말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계속 상대랑 저울질을 하면서 이번에는 상체로 오른쪽 쪽으로 공을 가져가 버리니까 순간 민첩성에서 미키타리안이 싸움이 안 되죠. 그리고 야말이 또 왼발로 가져가서 큰 스윙 없이 반대쪽에 패스하듯이 가마차기 예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피냐 득점할 때도 이거는 준비된 세트피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야말이 다가가면서 발로 흘려준 게 하피냐한테 조금 더 공간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하피냐 임팩트도 엄청났고 그래서 오늘 야말이 게임적으로 기여를 많이 해줬다.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되는데 플레이메이킹이 된다는 게 상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말이 결국엔 내 눈앞에서 드리블 치고 있어도 패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리블이 더더욱 파괴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야말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둠프리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둠프리스는 오늘 케빈 더브라이너가 되기도 하고요. 엘링 홀란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두 명을 합쳐놓은 듯한 플레이를 한 게 오늘 둠프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탱크같이 밀고 가는 전진성? 그러니까 50대 50공을 그냥 둠프리스랑 수비수랑 붙잖아. 그러면 둠프리스가 그냥 밀어버리면서 그런 공들을 가져가는 게 오늘은 약간 마이콘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아까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긴 했지만 둠프리스가 진짜 반대쪽으로 패스 넣는 거 보셨나요? 그런 것들 보면은 둠프리스가 오늘은 인텔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득점하는 거 보세요. 그 바이시클킥 보면은 홀란드라니까요. 둠프리스가 오늘 이보다 잘할 수 있나요? 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한 것 같은데? 수비도 나쁘지 않아. 오늘 그냥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2차전에서는 세트피스에 대해서 조금 더 플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신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인테르가 높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뭐 둠프리스 크죠, 비세크 크죠, 아체르비 바스톤이 다 높이 있죠. 튀람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높이가 상당합니다. 둠프리스 득점, 바이시클 킥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사실 세 번째 바르셀로나가 실점했을 때는 그거는 좀 바르셀로나가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올모가 둠프리스를 놓쳤는데 맨투맨을 조금 더 다시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 두 방 당하는 건 물론 인테르가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수비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아라우오 괜찮게 봤습니다. 이게 아라우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맞출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오프사이드 트랩이 뚫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라우오만의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 뒷공간 커버가 빠르다 보니까 신체적인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아라우오가 그런 모습들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아라우오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슈체스니의 스위핑
골키핑 능력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풋백만으로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조절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매한 공간들을 골키퍼가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확실히 이 슈체스니가 짬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그 처리하는 게 능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종 수비수가 되어줬던 게 오늘 슈체스니였고, 몇 개를 커버 쳐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체스니도 제 역할을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자체가 사실 인테르가 미친 팀이었고, 이 바르셀로나는 멘탈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인테르가 기회 대비 골을 넣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 오늘 인테르 XG값 몇인 줄 아세요? 0.91이야. 0.91. 3골 넣은 팀이 0.91의 XG값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골도 못 넣었어도 말이 된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3골을 넣은 거 자체가 약간 미친 팀이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진짜 그거를 계속 따라간다니까? 사실 무너질 수 있었는데, 와, 바르셀로나가 그걸 또 꾸역꾸역 계속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꼬리 잡기라고 볼 수 있겠네.